며칠 전에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걸 내놨어요. 생활형 숙박시설 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여수의 웅천 자이더 스위트. 예. 이거 아파트 같아요? 주상복합 같으세요? 아파트 같은데요, 딱 들으면. 이게 저 생숙이에요. 생활형 숙박시설. 근데 들어가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줄여서 생숙. 에어비앤비처럼 호텔처럼. 근데 이제 여기는 가구별로 다 분양을 했으니까 에어비앤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16만 채 분양을 했는데 생숙만? 이게 다 숙박시설이 돼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분양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걸 허가내 준 사람들, 이런 걸 계획한 사람들은 진짜 이게 다 숙박시설이 될 거라고 믿었을까. 지금도 6만 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네. 이게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민들은 이미 들어가서 입주해서 비오는 뭐예요. 다 들어가서 살고 있고. 전입신고는 안 되죠.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부가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 오피스텔로 바꿔줄게. 이제 결국은 원래 이행강제금을 물리려다가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건 항상 져요 정부가. 아니 16만 가구가 나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묵고 가는 곳 시설인데 다양합니다. 실제로는 그냥 네. 들어가서 산다. 아파트처럼 산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속칭 이제 그 부가금 물리려고 했는데 이걸 유예해 줬다. 2017년까지요. 남양주 별내역에서 숙박시설 하시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내지 아파트가 돼버린 거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도시는 4가지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상업 지역이 있고 주거시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부족하잖아요. 아파트 지어야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거시설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용적률을 계속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재건축 수익성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은 점점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과거에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 상업 지역에도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상업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잖아요. 상업 시설만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오피스텔 아니에요? 네. 오피스텔도 들어가서 살아버리잖아요. 네. 아니 이게 내 돈 내산인데 그게는 건축법상 주거시설이 아니니까 어제 거기서 주무시고 라면 끓여 드셨으니까 불법입니다 할 수 없잖아요. 다 들어가 살아버린 다 아파트화 된다고요. 결국은 2009년에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바닥 난방도 못하게 하고 하다가 결국 다 풀어줬어요. 요즘 신혼부부들은 깨끗하고 살기 좋으니까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요즘 그냥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하던데요. 네. 오피스텔이 이제 거의 아파트화 됐고 주상복합도 처음에는 도심 지역에 우리 중구 뭐 명동이나 이런 데는 도심의 저녁에는 공동화가 심하니까 사실 아파트가 부족하지만 우리 여기다 그러면 50%는 상업시설을 짓고 50%는 아파트를 지어서 주와 상이 복합되는 건물을 짓자 이런 좋은 취지로 만들었죠. 그게 주상복합이에요? 네. 그런데 분양해보면 아파트만 분양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6대4, 7대3, 8대2, 그러니까 9대1 됐다고요. 이제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아직 어디는 아직도 8대2가 있는데 서울이 이제 9대1인데 MBC 자리에 여의도 새로 지은 주상복합은 0.5대 0.5예요. 그러니까 5%만 상업시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만 상업지구에 들어선 아파트고 주상복합이지 그냥 아파트예요. 합법인데 불법은 없는데 가는 방향은 다 아파트 지을 거면서 그럼 이제 남는 지역은 산업지역밖에 없잖아요. 산업지역은 도저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공업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지식산업센터 여기 들어가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작은 공장형 아파트를 지식산업센터라고 지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거죠. 엄청나게 많죠. 분양을 하면서 자 이건 대출 규제 받지 않고 일가구 1주택도 들어가지 않고 생수하고 똑같아요. 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허가해 준 사람들 과거에 이걸 분양하는 디벨로퍼들은 이게 다 그 용도로 쓰일 거라고 믿고 팔았을까. 그러면 무능한 거죠. 공급이 넘쳐서 심지어 이제 입주 안 하고 계약금이나 뭐 중도금 2-3번까지 날리고 워낙 가격이 폭락해서 지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몇 년 있다가 또 이제 정부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나오기도 전에 이미 지상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도 없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같은 층에 하나밖에 없고 여기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도 보면 벌써 뭐 복층 공사해드립니다. 뭐 목욕탕 설치해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지만 똑같은 걸로
난방 들어오고 바닥 난방은 아니지만 난방 들어오고 우리 식구들 들어가서 거기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업지구에는 지식산업센터, 네, 네. 상업지구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상업지원 숙박시설, 오피스텔, 주상복합. 요렇게 일단 먼저 허가를 내 나중에 이게 사실상 어떤 주거시설로 전환되어 버린다. 의도가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지금 아파트 수요밖에 남지 않으니까 아파트만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는 홍대 앞도 제가 이걸 사무실을 구하려고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큰 미스매치가 있는데요. 홍대는 그래도 아직 상권이 좀 남아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 홍대 앞은 비싼 동네죠. 그렇죠. 그래서 5층짜리 건물에 1, 2, 3, 4, 5층을 세를 내줬다. 네. 그러면 이게 200만 원씩 세줬다 그러면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3% 이자를 친다면 이게 한 30억 한 30억 조금 넘는 빌딩이라고요. 근데 가격이 이거 얼마쯤 돼요? 이렇게 물으면 수익은 30억 정도 나오는데 네. 얼마쯤 돼요? 그러면 다 80억, 100억, 120억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 상가는 정말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이게 만실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공실률이 되게 높잖아요. 심지어 집값, 땅값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미스매치, 이 상가 공급은 계속 되니까 네. 더 이상 짓지 않거나 결국 수익이 남는 건 아파트밖에 없고 서울의 한복판 아파트 또는 서울 외곽에 새로 지은 아파트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마트도 허물고 호텔도 허물고 수영장도 허물고 테니스 코트 서울에서 테니스 코트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아파트 지으면 훨씬 돈이 많이 되거든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예. 어떤 도시가 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지금 공급 부족인데 네. 그렇게라도 아파트 공급하면 맞습니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테니스 코트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마트도 있고 예. 공원도 있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고 너무 제가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매우 집중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싱가포르처럼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살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상가 공급 같은 예.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예. 주민 7명이 상가 하나를 책임져야 하거든요. 지금 상가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책임하고 그 장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지방은 급속도로 더 줄어드니까 네. 그동안 지어놓은 것들조차도 쓸 수가 없고 상가 공실은 굉장히 심각해서 예. 심지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예. 주민 1인당 상가 면적이 3점 몇 평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거의 2배, 3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해놓고 1종 근린이면 또 2종 근린으로 해서 그럼 여기 또 숙박업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당구장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스크린 골프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계속 법을 고치고 있고 그분들도 임대가 안 되니까 몇 년째. 그러면 그 옆에 동네에서 스크린 골프 하시는 상인은 또 와서 피켓 시위 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막 이렇게 가다 보면 난개발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주거 환경 자체가 왜곡되어 버리면서 삶의 질 저하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20층 아파트를 30층으로 올리면 기본적으로 주거 인프라나 뭐 교통이나 뭐 상하수도까지 네. 심지어 교회 부지나 학교 부지까지 부족하지만 네. 효율적인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심에서 집약적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민족한테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나치게 서울 집중이 강화되고 있고 지금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서울만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 외곽으로만 나가도 집값 떨어진 단지도 많고 문제는 그 서울 집중이 되는 그 인구는 어디서 온 것이냐.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금 벌써 대도시의 아파트에 공실이 생기고 있거든요. 대도시 한 곳에서 대전 같은 데서 5성 호텔 하나를 그 수요를 못해서 5성 호텔 하나가 없는 대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부산 같은 데서 백화점들이 하나씩 대구 같은 데서 하나씩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높은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도 부족하니까 주상복합 짓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오피스텔 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생숙 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지산 짓고 그래서 다 아파트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생숙 짓고 지산 지어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짓는 것 아니냐라는 인과관계가 네. 달라졌어요. 그 주장도 맞는 것 같네요. 예. 네. 어차피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일자리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주된 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예. 이제 민간이라면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게 시장 경제고 맞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의 40%는 하루에 이동하는 시간이 2시간이 넘는구나. 그럼 이걸 분산시켜야겠다.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서울에 더 많이 직장이 모여 있고 점점 더 서울 주변에 아파트가 늘어나고 신도시가 늘어나니까 신도시를 더 짓고 택지를 더 분양하고 교통이 불편하면 GTX를 더 놔주고 그래도 재건축이 안 되면 중동 같은 데는 용적률을 350까지 올려주고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풀어주고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막기는 힘들지만 네. 이걸 조금이라도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한 것이 공공의 역할인데 서울의 아파트를 원하세요? 더 높게 짓게 그렇죠. 해드릴게요. 맞아요. 예, 그 말씀 맞아요.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를 원하세요? 더 높게 짓게 해주세요 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분양가가 올라가거든요. 그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데 건축비도 높아졌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와요.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재건축 사업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더 줘야 되고 그럼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분양가가 더 올라가고 집값은 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더 용적률이 또 이게 악순환에 빠졌습니다.